2020년 11월 28일 아침 9시쯤 뉴질랜드 오클랜드 경찰은 신고 전화를 하나 받습니다. 저희 엄마가 실종됐어요.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아서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실종자는 50대였던 엄마 종영이라는 여자. 신고자는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이 딸은요, 엄마가 이전에 한번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 제발 좀 찾아달라 얘기했어요. 스스로 그런 시도를 한 후에 이 딸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늘상 집이며 어디든 같이 동행하고 함께 했다고 하는데 딱 11월 27일 그날 이 딸의 딸, 그러니까 손녀가 학교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딱 함께 하지 못했는데 그날 이후부터 연락이 끊긴 겁니다. 27일 저녁부터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28일 아침부터 서둘러 남편의 아이까지 데리고 엄마 집으로 가는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기척이 없어. 당시 딸은요, 종영의 집 열쇠를 하나 더 가지고 있었어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때 바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집 안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불길하게 집 3층 침실 벽에 핏자국이, 와, 이거 보고 놀래가지고 신고했던 겁니다. 당시 종영의 집은요 3층짜리 별장이었어요. 딸과 손주는 웰링턴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해당 집에는 그녀 혼자만 살고 있었습니다. 집 현관문과 창문은요 멀쩡했어요. 집 안에 싸움의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딱 침실 벽 그리고 차고 바닥에 핏자국뿐. 실내 계단 모퉁이 벽면에 딱딱한 물체에 부딪힌 것 같은 작은 흠집도 발견돼요. 이 딸 말에 따르면 종영 집에 늘 있던 CCTV 플러스 그걸 늘 확인할 수 있었던 노트북 그리고 은색 여행 가방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고. 경찰은요 계단 모퉁이 벽면에 있던 뭔가에 부딪힌 것 같은 흠집, 이게 아무래도 사라졌다는 여행 가방, 그것에 부딪혀 생긴 걸로 보였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경찰, 바로 그날 저녁 별장에서 대략 800m 떨어진 곳에서 랜드로버 차를 하나 발견해요. 여기서도 피가. 확인 결과 종영의 피. 그 차 트렁크에서 담요 뭉치가 나왔습니다. 무언가에 막 쌓여져 있는 것 같은데 고약한 냄새가 풍겨. 와, 설마 하면서 담요를 천천히 걷어 올리자 예상하시다시피 여성 시신 한 구가 종영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신 상태가요 너무 끔찍했습니다. 온 몸이 칼로 난도질 당했어. 특히 얼굴이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 여기까지도 끔찍한데 목이 완전히 절단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칼로 깊게 찌른 건지 목과 몸이 분리가 돼가지고 이걸 보는 그 순간 경찰은 느꼈습니다. 이 범인 종영에게 얼마나 깊은 원한이 있길래 시신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을 수가 있나.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은 신고가 들어오기 바로 몇 시간 전인 28일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해당 현관문과 창문들 모두 멀쩡했어요. 이 말은 그녀가 스스로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이 있다. 범인,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지인일 가능성이 있다. 범인은요, 그녀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셨을 때 경찰은 뭘 보고 이런 판단을 한 것 같나요? 경찰이 이 범인,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판단한 단서는요, 사라진 CCTV 플러스 노트북 그리고 여행 가방이었어요. 처음 온 사람이면 이 노트북이 CCTV에 연결된 노트북이고 이걸로 이 노트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런 거 알기 힘들죠. 그런데 이 범인은 바로 착착착 가져갔어요. 챙길 거 챙기고 여행 가방에 시신을 담아 차 트렁크에 싣고 도망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일 처음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그녀의 전 남편 프랭크. 이 둘은요 4살 차이로 수십 년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985년 중국 다롄에서 20살 때 처음 만나가지고 만난 지 1년도 안 돼 결혼, 딸도 하나 낳아서 무려 10년 넘게 함께해요. 열심히 돈을 모아 부부는 뉴질랜드로 이주했습니다. 그렇게 와서 돈 벌려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 시작하고 채 3년도 안 돼 많은 돈을 벌어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늘상 잘 되지만은 않죠. 몇 년 잘 되다가 갑자기 삐걱거리더니 가라앉기 시작해. 그래서 그녀는요, 하던 사업을 바로 접고 한 회사에 들어가요. 원의 회사. 거기서 약 한 9년 동안 일해요. 머리 좋은 그녀는요,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도 사업의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2010년 그녀는요, 투자 이민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자기처럼 이민자들을 위한,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때 사업 투자를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개최, 광저우에 자주 갑니다. 부유한 사업가들을 만나면서 막 투자하라고 자기 사업 설명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 잘은 모르겠는데 무슨 거액의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서 또 돈을 벌고, 그렇게 그녀는 돈과 함께 영주권까지 얻습니다. 2014년에 접어들면서 그녀는요, 뭐 내 세상이야, 돈을 막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썬보우라는 투자 유한 회사까지 설립하는데, 여기가 뭐 주로 영상의 특수효과, 뭐 영상 제작 이런 걸 하는 데래요. 썬보우. 그러면서 플러스로 부동산까지 손을 대게 되고, 그게 또 완전 대박을 치면서 2016년도에 그녀는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하는 거대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소질이 있는 여자인 거예요. 그녀는 회사 하나를 차리고 또 차리고 막 넓혀가는데, 우리도 삼성이면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등등 삼성이 다 붙잖아요. 이때 그녀는 모든 사업체에 썬보우를 붙입니다. 도대체 썬보우가 무슨 뜻이길래 이리저리 다 갖다 붙인 걸까? 사실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사업은 이렇게 나날이 번창해 가는데 반대로 그녀의 결혼 생활은 나날이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왜냐? 2017년도에 남편 프랭크가 아내의 바람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딴 놈 있지? 그러면서 자주 싸우게 되고, 심하게 싸울 때는 종영이 경찰에 살려달라고 신고까지 했었다고 하니 그 갈등이 꽤 깊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때 종영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 남편 프랭크 옥살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어요. 감옥 가기 싫은데. 그러니까 이때 프랭크가 막 빈 거예요. 자존심 막 구겨가면서 잘못했다, 제발 고소 취하해 달라. 결국 고소 취하하게 되고요. 감옥살이 안 하게 되는데 이대로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죠. 이혼하게 된 거예요. 즉 이때 자존심을 너무 구긴 프랭크가 열받아서 죽인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일은요, 2017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녀가 살해되기 3년 전, 당시도 아니고 3년이나 더 흘러가지고 지금 와서, 거기다 프랭크는 이때 새로운 여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굳이? 거기다 확인 결과 사망 추정 당일 프랭크 알리바이가 정확했습니다. 그렇다면 프랭크는 아니라는 건데, 두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 정 카이귀. 2019년도에 한 비즈니스 행사에서 처음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때 정 카이귀 부동산 개발자였어요. 모두 영화에 관심이 많아 금방 친해졌고 2019년 5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죠. 한 반년 정도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친구 사이로 연락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둘은요, 교제하는 동안 공동으로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여기에 종영이 돈 어느 정도 반, 그리고 정 카이귀가 어느 정도 또 돈을 투자해서 설립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망했어.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뭐 잘은 모르겠는데 사업으로 인한 그 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를 의심한 제일 큰 이유, 앞서 언급했던 계단 모퉁이에서 발견된 작은 흠집, 그리고 별장 뒷문에서 정 카이귀의 지문이 대량 나온 거예요. 이에 경찰, 정 카이귀, 너랑 종영 돈 문제가 얽혀있더만 너 돈이 필요해서 그녀를 협박했고 안 들어먹으니 죽인 거 아니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 그는 억울하다 얘기합니다. 저 경찰 양반, 내가 무슨 그진 줄 알아요?
나 그 돈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 나 여기 부동산만 3채를 가지고 있어. 거기서 매달 나오는 돈이 얼만데. 돈 전혀 안 부족하다고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사람까지 죽여. 경찰 바로 이 정카이기에 대해 조사하는데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굳이 죽일 이유가 없어. 종영을 죽인 사람 프랭크도 아닌 것 같고 정카이기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누구야? 난감해하던 경찰의 눈앞에 이때 거물급 용의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썬버우 컴퍼니의 최대 주주, 종영의 창업을 도운 수수께끼의 부자, 그는 손방이었어요. 자, 여기서 사실 썬버우 컴퍼니, 썬버우는요, 손방의 성에서 따온 거였습니다. 그는요, 종영의 사업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종영이 자기 사업에 대해 부자들을 만나면서 세미나 하면서 만나고 막 투자 유치했잖아요. 그러면서 2013년 부자인 손방을 만나게 된 거예요. 둘은요, 성격도 잘 맞고 아주 좋은 친구 사이가 됩니다. 부자들한테 투자 유치했던 여자예요. 손방 가만히 뒀겠습니까? 투자하라고 난리 치니 손방 역시 뉴질랜드 그 이민자들을 위한 그 사업에 적극 투자해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종영과 둘이 공동으로 회사까지 하나 차립니다. 이때 손방은요, 중국 시골에 살고 있었어요. 사업을 하나 같이 하게 되면서 그는요, 문제를 더 잘 논의하기 위해 툭 하면 종영이 있는 뉴질랜드로 건너옵니다. 2014년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썬버우라는 투자 유한 회사를 설립했죠. 이게 손방과 함께 설립했던 거예요. 이때 둘은요, 확실히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이 벌리면 벌릴수록 이 두 사람의 사이는 긴밀해지죠. 자주 만나고 그러다 보니 의심했던 거예요. 누가? 종영의 남편 프랭크가. 너 딴 놈 생겼냐? 손방이랑 바람난 줄 알고. 사실 이 부분은요, 정확하진 않아요. 잠깐 둘이 썸을 탔다라는 말도 있고 사실상 사업 파트너였을 뿐 불륜 사이는 아니었다는 말도 있어요. 이때 그녀는 결론은 이혼을 하게 되는데 손방은 계속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아요. 손방은요, 뉴질랜드에 올 때마다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와이프랑 가족들 다 데리고 왔어요. 이런 행복한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좋으련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2019년도부터 관계가 와장창 깨지기 시작하는데 왜 깨지냐? 회사가 적자가 나기 시작해. 회사가 적자가 나다 못해 빚더미에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유 종영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종영, 네가 제대로 관리 못해가지고 회사가 이따구로 굴러가는 거 아니야. 너 회사 돈 몰래 빼돌린 거 아니야? 결국 2019년 4월 12일부터 종영은 손보우 계열 회사의 사장직을 차례로 사임합니다. 그리고 손방은 자기 아내한테 일부 지분을 넘겨요. 여튼 이렇게 회사가 망하기 시작하면서 또 돈 문제가 얽히는 거예요. 2019년 8월 손방은 종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종영이 회사의 여러 공금을 횡령했다고 개인적으로 야금야금 빼돌려 쓰면서 회사를 막대한 빚에 빠뜨렸다고. 이에 대해서 그녀는 아니다, 모두 회사를 위해 썼다 주장해요. 그래서 법인 회계사가 검토에 나서는데 결론은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2018년 3월 31일 이때 손보우 회사의 빚은요 718억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결국 10월 30일 두 사람 소유 회사를 파산 청산시킵니다. 그러면서 손보우 계열사에 어마어마한 빚만 남아버렸어요. 이렇게 둘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최고의 부자에서 빚을 갚기 위해 회사를 매각해야 했던 손방. 그는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 모든 이유는 다 종영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 종영의 딸 말에 의하면 종영이 죽기 전 여러 차례 손방한테 위협적인 협박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빚 네가 다 갚으라고. 돈 안 갚으면 너 하면 네 가족까지 내가 싹 다 죽여버릴 거라고. 전 남편 프랭크, 전 남자친구 전 칼귀, 남자 사람 친구 손방. 이 셋 중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아무래도 손방 같죠. 경찰은 바로 그를 2021년 2월 체포합니다. 그는요, 억울하다 주장해요. 나한테 큰 손실을 입혔으니까 엄청 원망하고 있다. 그녀를 협박한 것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협박을 한 거다. 그런데 사람 죽이는 게 뭐 그렇게 쉽나? 죽이고 싶다고 쉽게 죽여지나? 내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죽어버리면 내 빚 어쩌라고. 이 여자가 죽어서 나한테 득될 게 없는데. 과연 그럴까요? 조사 결과 사건 발생 몇 개월 전 한 중국 남자가 정기적으로 종영의 별장 밖에 머물러요. 처음에 주변 이웃들은요,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해. 경찰이 이 남자에 대해 추적하려 할 때 도리어 이 남자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요, 진준이라는 남자로 전직 경찰관인 남자였어요. 플러스로 손방의 동창이었습니다. 이 남자 왈, 손방이 회사 파산한 이후에 내내 종영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녀 몰래 그녀 집 근처로 이사를 오기도 하고 복수하려고 기회를 늘 엿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그 과정에서 동창인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야, 나 좀 도와줘라. 내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돈을 줄게. 종영의 24시간을 좀 감시해줘. 그렇게 막 미행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종영 오클랜드 카지노를 막 드나드네. 방문자 기록을 확인해 보니 과거 4년 동안 이 여자 무려 381번의 도박을 했네. 거기서 수백만 달러를 잃었네. 바로 이게 손방귀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 듣고 진짜 완전 더 화가 난 거예요. 내 돈은, 내 빚은, 아니 도박이나 하고 자빠졌어? 이렇게 되고 며칠 후 갑자기 손방이 새벽에 뜬금없이 미행 그만하라고, 그리고 과거 추적 미행한 거 이런 기록들을 다 지우라고, 더 이상 종영 집 근처에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순간 자기는 종영이 눈치챘나? 경찰에 신고했나? 뜬금했었대요. 미행 걸렸나? 그런데 웬걸 며칠 후에 종영이 죽었다고, 살해당했다고 기사가 나와 버리니까 혹시 손방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발적으로 경찰서를 찾아왔던 거예요. 실제 이 진주는요, 종영을 미행하면서 여러 장비들을 구입한 상태였어요. 종영 차 밑에 위치 추적기나 뭐 도청장치, 그 영화처럼 그 차 밑에다가 막 붙여놓고 이제 뭐 여러 막 도청도 하고 카메라로 막 찍으면서 감시했는데, 이때 이게 사망 추정 기간에도 차 밑에 붙여져 있었던 거예요. 위치 추적기 같은 게. 기가 막히죠? 이 추적 장치에는 사건 당일 저녁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발견된 차, 랜드로버의 흔적들과 거기에 주변 CCTV를 확인했을 때 100% 범인 손방이 맞구나 라고 나와요. 손방은요, 철저히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새벽 3시쯤 평소 그녀가 집 뒷문은 잠그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그녀의 집 울타리를 뛰어넘어 뒷마당 뒷문으로 해가지고 몰래 들어갔고, 이때 그녀는 새벽 3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다가 부스럭 소리에 깬 거예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 몸싸움이 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손톱으로 그의 목이나 이런 데를 긁었어요. 하지만 결국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현장을 깨끗하게 청소, CCTV 플러스 노트북 다 가져가요. 그리고 시신을 담을 여행 가방까지. 그는요, 이제 여행 가방에 시신 넣고, 그리고 그 가방을 차 트렁크에 옮기고 나서 알고 있었어요. 차 밑에 추적 장치가 있다는 걸. 그래서 피 묻은 그 손으로 그 추적 장치를 떼겠다고 차 밑을 막 더듬거린 거예요.
그러면서 차 밑에도 어느 정도 작은 피가 묻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다행히도 못 찾아요. 막 더듬거리는데 손에 안 잡혀. 아이씨, 어디 있는 거야? 떼갔나? 그래서 그냥 출발했던 거예요. 그 후 시신을 그냥 트렁크에 두고 차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이놈은요, 이 짓하고 바로 뉴질랜드 와이카토에 이제 해변에 한 펜션을 빌려요. 거기 가서 모든 증거들을 바다에 버립니다. 이런 경찰의 추정에 그는요, 콧방귀를 껴요. 너무 완벽한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종영을 미행하고 감시한 건 맞아요. 그런데 CCTV에 찍혀있다는 남자, 저 아니에요. 얼굴 정확히 보이세요? 전 안 보이는데. 이게 저라는 증거 있습니까? 하지만 경찰은 그의 집 안에서 스케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영의 집 가구 배치도, 집 전체 배치도, 그리고 그 그림 몇 군데 동그라미가 막 쳐져 있어. 보니까 종영의 집에 있는 CCTV 위치, 플러스 감시 장비가 보관되어 있는 사물함 이런 곳에 막 체크가 돼 있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죠. 그녀 손톱에서 나온 DNA 손방 거였어요. 이거는 100%잖아요. 그럼에도 이놈은 억울하다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미안함, 죄의식 없는 거예요. 무슨 DNA 검사도 이상하다면서 정확하지 않다면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결론은 배심원단 모두 만장일치로 손방 살인죄 성립. 이 사건 아직 최종 재판은 진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발 약하게 나오지만 않았으면. 사업이 한창 잘 될 때는 네 덕이네 내 덕이네 서로 허허허 잘 지내다가 사업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니 돈 문제가 얽히기 시작하니 본성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최악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